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수 아래인 경쟁자도 얕보지 말라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자병법의 행군편에 보면은요, 이적자 필금 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얕보면 반드시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병필패란 말도 나오는데요.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됐다는 뜻이죠. 이 격언은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1967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둡니다. 6.1 전쟁 때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수에즈 운하까지 진격을 한 다음에 이집트 국경을 수에즈 운하에서 경계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가 반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비를 해서 이스라엘은 이 160km나 되는 이 수에즈 운하편을 따라서 거대한 모래 요새를 만듭니다. 높이가 20에서 25m, 폭이 50m의 모래로 만든 방벽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이집트군이 방벽을 뚫고 쉽게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름은 바레브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 바레브 라인을 뚫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서력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집트도 서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를 폭격으로 뚫을지, 대포를 쏠지, 특공대 가서 폭격을 폭파할지 어느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되니까 좀 고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집트의 한 젊은 장교가 사막에 가서 소변을 좀 본 모양인데요. 그 소변에 모래가 녹아내리는 것을 착안해서 상부에 제안을 합니다. 수압을 이용한 펌프, 다시 말해서 양수 펌프로 쏘면 모래 방벽을 다 녹아내리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군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영국으로부터 양수기를 300대가량 수입한 다음에 시험을 해봅니다. 과연 이 휴대용 양수기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서 3시간 정도면 1500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완전히 녹아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또 독일에서 가스터빈이 달린 고성능 양수기까지 200대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전쟁에 나서게 되죠. 1973년 10월 달에 이집트는 서력전에 나섭니다. 바로 욤 키프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최선봉에 선 것은 양수펌프 부대였습니다. 이집트는 이 양수펌프를 이용을 해서 81개소에 단 2시간 만에 구멍을 다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징겁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해서 허둥지둥 하다가 초기에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도 뒤늦게 대비를 하고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아주 뼈아픈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병 필패의 경우는 경영 사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라면 업계 이야기입니다. 1959년에 전중윤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본에 갔다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뭘 사 먹고 있는 것을 보셨답니다. 니신 식품이라는 데서 개발한 인스턴트 라면이었다는 거죠. 꼬불꼬불한 면이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을 봤답니다. 한참 고생한 끝에 묘조 식품이라는 데서 기술 도입을 허락을 받고 라면 기계 2개를 들여다가 1961년부터 삼양식품을 설립을 해서 63년에 시제품을 내놓습니다. 당시 라면의 출시 가격은 10원이었는데요. 그 당시 서울 시내 커피 한 잔 값이 다방에서 35원이었다고 하니까 되게 싼 가격이었죠. 그 이후부터 라면은 전 국민의 일상적인 식량, 부식 또는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삼양이 치고 나가다 보니까 라면 시장이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속속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롯데는 1965년에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라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너무 심했는지 아니면 삼양이 너무 압도적이었는지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회사들이 다 없어지고 라면 회사는 이제 삼양과 롯데 딱 두 회사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삼양의 독주체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켓시어가 삼양이 90% 이상이었으니까요. 롯데가 내놓은 모든 상품은 1970년 소고기라면, 1972년에 야자라면 정도였는데 소고기라면만 약간 히트를 쳤을 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롯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에 다시 신제품을 내놓는데 이게 바로 농심라면입니다. 그래서 농심라면이 출시된 1975년부터 다음해 76년 사이에 삼양의 마켓시어를 50%대까지 떨어뜨리는 쾌거를 이루긴 하죠. 롯데는 농심라면의 성공에 힘입어서 아예 회사 이름을 농심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R&D를 통해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삼양을 위협을 하죠. 그런데 이 삼양의 대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원조 삼양라면의 영향력과 파워가 너무 막강한 탓인지 이걸 믿고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구리라는 라면을 출시하죠. 그 다음에 83년이죠. 안성탕면, 그리고 그 다음엔 84년에 짜파게티, 이런 식으로 농심은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드디어 신라면이라는 공전의 히트작을 내놓습니다. 이때부터 농심의 마켓시어가 삼양을 완전히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삼양이 이렇게 처음에 선도자로서 시장을 지배하다가 만년 2위였던 롯데, 그 다음엔 농심에 따라잡힌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양이 그 압도적인 승자의 위치에 취해서 2위라고 하는 상당히 역량이 떨어지는 롯데, 그 다음엔 농심을 얕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교배용 필패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맞는 말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